굉장히 핫한 자동차인 EV9 안에 있고요. EV9는 SUV로 출시됐지만 팰리세이드보다 실내 공간이 넓은 느낌이고 3열도 꽤나 잘 돼 있어서 카니발 같은 느낌이 납니다. 이번 EV9의 2열은 이렇게 가운데 자리가 돌아가는 좌석이 나와요. 스위블 시트라고 하는데 이게 옵션으로 선택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그냥 안 돌아가는 의자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우선 이 EV9는 전기 자동차고요. 주행 가는 거리가 500km가 넘는데 거의 국산 전기차 중 최장 거리를 가는 스펙이고요. 이 차는 GT의 바디킷을 가진 GT 라인이랑 그냥 EV9랑 두 가지로 지금 출시가 되고요. 나중에 고성능 버전인 EV9 GT도 나올 수도 있겠죠. EV9의 3열을 살펴보면 지금 이 차의 옵션은 3열 시트의 각도를 이렇게 전자동으로 조절할 수가 있고요. 뒤에는 3명 타는 자리가 아닌 2명 타는 자리라서 꽤나 넉넉한 편이에요. 그리고 이 차의 2열은 보통 차의 1열만큼이나 편한 의자를 가지고 있고요. 사실 이 3열도 뒷자리 사람의 등받이 각도가 상당히 편안합니다. 3열에도 타입C 차저가 있고요. 두 번째 사람 자리까지 통풍 시트가 들어있네요. 카시트를 달게 해주는 ISO 픽스는 2열에 2개, 3열에 2개, 총 4개를 달 수 있습니다. 이건 또 다른 EV9입니다. 2열 시트가 돌아가지 않는 7인승 옵션이고요. 버튼을 누르면 손쉽게 3열로 올 수 있습니다. 3열 시트의 공간은 6인승 3열과 똑같고요. 3열을 그렇게 많이 쓸 게 아니면 이 7인승 EV9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 돌아가는 시트는 사실 막상 쓰면 그렇게 크게 돌릴 일이 없어요. 일상생활에서는 그냥 이 평범한 시트가 훨씬 더 유용할 것 같고요. 3열을 접어서 그냥 5인승처럼 쓰면 상당히 큰 트렁크 공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를 모두 접으면 넓은 트렁크 공간이 생깁니다. 폴딩했을 때 7인승 EV9가 6인승에 비해 차박에 유용하겠네요. 6인승 모델도 모든 시트가 접히긴 하는데 2열 가운데 시트 부분에 빈 부분이 생깁니다. 그럼 EV9의 운전석 디자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죽이나 트림들 이런 소재의 느낌이 기아 K9 같은 고급차 느낌은 아니고 기아 EV6와 같은 전기차와 비슷한 소재와 디자인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EV9는 기아에서 친환경, 지속 가능성을 설명하면서 이 EV9의 실내에는 재활용된 소재들이 많이 쓰였다고 자랑을 했는데요. 사실 재활용하는 게 환경에는 좋습니다. 또한 이 전기차의 친환경적인 컨셉과도 잘 맞아떨어지죠. 친환경 전기차에 친환경 재활용 소재 를 써서 만들었다 뭐 이런 거겠죠. 하지만 이 차는 결국 풀옵션을 하면 1억 정도 되는 나름 비싼 플래그십 자동차라고 볼 수 있는데 과연 1억 주고 차를 사는 사람들이 친환경적인 소재를 써서 만들면 좋아할까요? 아니면 K9 정도에서 느낄 수 있는 가죽과 그런 럭셔리함을 느끼는 게 중요할까요? 이런 점이 개인적으로 차 가격에 비해서 좀 실망스럽습니다. 조금 더 고급스럽게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전기차라고 하지만 차 가격이 있으니까요. 소재는 그런데 실내 디자인은 컨셉에 맞게 쓰기 좋게 잘 나온 것 같고요. 나중에 아이오닉 7이 나오면 이 차랑 비슷하게 나올 것 같네요. 어두운 데서 보면 앰비언트가 나쁘지 않고요. 과하지 않고 딱 적당합니다. 그리고 제가 EV9에서 가장 실망한 점은 바로 이 프렁크인데요. 지금 기아가 전기차를 1, 2년 만든 게 아닌데 어떻게 아직도 프렁크가 요거밖에 안 되죠? 아무리 4륜구동이라고 하지만 본넷이 이렇게 높이 있는데 테슬라나 포르쉐보다 못한 프렁크고요. 포드에 F150 픽업 트럭이 나오는데 이 차랑 비슷한 크기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크고 진짜 트렁크 같은 프렁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2023년에 최신형으로 나온 기아의 초대형 SUV의 프렁크는 이 정도 수준이죠. 다음 전기차는 좀 쓸모있는 프렁크를 가지길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기대도 안 했어. 핸들 조절하는 건 당연히 전동이고 재미있는 건 페달에 브레이크는 마이너스, 가속은 플러스로 되어 있네요. 제법 유머러스한데요. 아이오닉에서 많이 보던 디지털 사이드미러가 들어있고요. 같은 제품이겠죠? 지금 여기 행사장이 어두운데 꽤나 잘 보이고 반응 속도도 이 정도면 빠른 편입니다. 하지만 거울만의 반응 속도를 따라갈 순 없죠. 거울에 비치는 속도는 거의 빛의 속도급 아닌가요? 0.00 몇 초 차이겠지만 사람은 그걸 느낄 수 있습니다. EV9는 또 구독 서비스를 개시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내 돈 주고 산 내 차의 기능을 제한해서 월 구독료를 내면 기능을 작동하게 해줍니다. 벤츠에서 최근에 뒷바퀴가 조향되는 각도를 월 구독료에 따라 차별해 논란이 되고 있는데 기아도 어디서 이상한 마케팅을 배워왔습니다. 우선 요 EV9의 특이한 라이트, 요 안에 있는 LED의 라이팅 패턴을 스마트 스토어에서 구매하면 패턴을 5가지 정도 기분에 따라서 바꿀 수가 있고요. 이건 그래도 18만원 내면 살 수 있는 기능이에요. 출고할 때 안 넣었다가 나중에 따로 넣을 수 있죠. 이건 월 단위로 구독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아 스토어에서 파는 기능이고 스타일 패키지 적용했을 때 살 수 있어요. 이건 괜찮은데요.
18만원짜리 LED 튜닝. 그 다음은 조금 치사한 기능인데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차에 들어있는 기능인데 평생 이용하는 구독은 50만원, 연 구독은 12만원, 월 구독은 12,000원. 이것도 중간급 옵션부터 넣을 수 있는데 차에 이미 달려있는 기능을 제한한다는 게 좀 치사합니다. 하지만 내려서 리모컨으로 원격 주차하는 거는 자랑용으로 가끔 하면 재미있을 것 같네요. EV9는 에어, 어스, GT라인 세 가지 옵션으로 나오는데요. 우선 기본 버전인 에어와 어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EV9는 사륜과 후륜 구동 두 가지로 나오는데 사륜과 후륜에는 실내 구성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륜 구동 6인승 모델은 스위블 시트 옵션과 릴렉션 시트 옵션을 고를 수 있는데 기본형인 후륜 구동은 시트를 고를 수가 없습니다. 실내 의자 배치나 이런 건 사륜이랑 후륜이랑 구조적으로 차이는 없을 텐데 휘도 후륜은 19인치가 기본, 20인치가 선택, 사륜 구동은 20인치가 기본, 21인치가 선택입니다. 역시 현대기아가 옵션은 참 치사하게 잘 만듭니다. 이러면 어쩔 수 없이 사륜구동 선택하는 사람이 많아지겠죠. 사실 오프로드를 갈 일 없고 그냥 도심에서 큰 차가 필요한 사람들은 사륜구동이 필요 없는데 스위블 시트나 릴렉션 시트, 21인치 휠 이런 걸 갖고 싶은 사람은 300만원 정도 더 주고 사륜구동을 사야 이걸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EV9 후륜구동은 150kW의 출력을 가지고 있고 사륜구동 모델은 283kW의 파워를 가지고 있는데요. 사륜은 부스트 옵션이 있는데 그럼 조금 더 빨라진다고 하네요. 근데 이 SUV에 과연 그 옵션이 왜 필요한 걸까요? 차라리 주행거리에 좀 더 신경을 쓰는 옵션이라면 더 좋았을 것 같네요. 지금 보이는 이 가상현실에서 EV9를 타고 달려보니 직선에서 180까지는 무난하게 쭉쭉 나가고요. 코너에서는 차가 무거워서 그런지 언더스티어가 많이 나고 타이어에 무리가 금방 오는 것 같네요. 이 차로 서킷을 타기엔 너무 무겁고 거대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옵션으로는 기아의 최상급 라인업인 GT 라인이 있습니다. 사륜구동만 고를 수 있고요. 그냥 보기엔 똑같아 보이지만 일반 EV9와 디자인이 조금 다릅니다. 앞범퍼가 좀 더 두툼하고 검정 라인이 짙어서 더 강력한 얼굴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사실 이것 때문에 요새 EV9 GT 라인 계약한 사람들 사이에서 큰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EV9 GT 라인에는 750만원짜리 옵션인 HDP 고속도로 부분 자율주행 기능이 있는데요. 아마 핸들을 놓아도 되는 그 정도의 자율주행이기 때문에 앞범퍼에 검정색 라이다가 들어갑니다. 라이다가 들어가기 때문에 GT라인의 앞범퍼 디자인은 이렇게 생겼고요. 하지만 EV9 GT라인에 이 750만원짜리 HDP 옵션을 뺀다면 앞범퍼의 모양이 조금 바뀌게 된다는 걸 사람들이 뒤늦게 테스트카를 통해서 알게 돼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사진을 보면 앞범퍼가 아래 그릴 쪽 비율이 많이 다르게 나오네요. 그릴의 디자인이 완전 달라지는데 GT라인만의 포스가 많이 사라지고 일반 모델 같지도 않고 GT라인 같지도 않고 조금 애매하네요. 뭐 막상 타는 사람들은 크게 상관없을 것 같기도 한데 HDP 미적용 시 카탈로그에서 본 GT라인의 앞범퍼와는 다릅니다. 이런 문구는 찾아볼 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아 측에서 기존 계약자들에게 뭔가 합당한 보상이나 다른 대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아에서 나온 완전 핫한 최신형 자동차인 EV9를 만나보았고요. 다음에는 조금 더 긴 시간 동안 운전을 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윤키라이드입니다.